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하이킥 정상회담. 오늘은 국회 본회의 현안으로 인해서 여야 중진 두 분은 릴레이로 만나봅니다. 먼저 야당으로 갑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짬짬이한 의정사 초유의 폭거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지금 뭐 연좌농성 오늘 밤 9시부터 네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 하시는데 내일 이동관 위원장과 두 사람의 검사 탄핵 표결 하는 겁니까? 일단 탄핵 표결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오늘 그 2시부터 시작된 정기 국회 때, 아니 오늘 본회의 때 네. 탄핵안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72시간에서 아니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뭐 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내일 뭐 오후에 표결을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여당에서 뭐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짬짬이 했다고 하는데 이건 합의된 일정입니다. 네. 합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합의된 일정은 지난번에 우리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윤재욱 대표가 다 사인했던 거예요. 합의서가 있다라고 어제 홍익표 원내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합의해 갖고서 된 그런 의사일정인데 그걸 갖고서 뭐 짬짬했다고 하는 것은 뭐 과도한 얘기고요. 다만 뭐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는 뭐 여야 좀 다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네.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여러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냥 두 분 검사 같은 경우는 뭐 명백하게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죠. 다만 뭐 여당에서는 그게 중대하지 않다 또는 수사 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또 그게 뭐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네.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보면 철저하게 내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는 뭐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장성철 소장은 뭐 물리적 충돌까지는 안 갈 거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뭐 맞겠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뭐 하시던데. 탄핵이라는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뭐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국회가 뭐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의결이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잘 변론해 갖고서 뭐 다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걸 갖다가 뭐 왜 이렇게 막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갖다가 방탄하기 위해서 이동관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몸싸움 얘기하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이 해당 관련 규정들이 물리적으로 어떻든 방해했을 때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게 그 징역만 있기 때문에요. 무척 셉니다. 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뭐 국회의장님 그 관사에 가갖고 출근을 못하게 한다든가 예. 의장실을 점거하게 한다든가 하는데 저는 뭐 그건 국민들 보기에 매우 안 좋죠. 네. 회의 방해죄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세더라고요. 지금 뭐 황교안 나경원 뭐 이런 분들 지금 그때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할 때 지금 다 재판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재판이 너무 길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길게 진행되지만 어쨌든 재판 받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기소돼서. 네. 자,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요. 법사위 파행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도 법사위원장이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함께 이렇게 법사위를 개최 안 하고 법안 심사 안 하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어떤 조치가 있을 수 모르겠습니다. 있을까요? 뭐 중대한 조치라고 하는 국회가 예산 심의도 있고 또는 뭐 민생 법안의 본회 의결도 있는데 뭐 그런 걸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네.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남용해 갖고 네.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네네. 중대한 월권 행위죠. 그리고 사실 이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 법이 바뀌죠, 이게 사실은. 네네. 더군다나 탄핵안이 왔기 때문에 법사위 민생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겠다.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400건이 넘는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 있어요. 네. 자, 어제 어제 예정돼 있던 민주당 의원총회 선거제 개편 관련돼서 뭐 토론을 논의를 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이어졌나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뭐 본회의 마치고 나서 논의가 계속됐는데 뭐 연동형 그 비례대표 또는 뭐 병립형 비례대표 관련해 갖고 네. 뭐 서로 주장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뭐 평행선을 거의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전 개인적으로 네. 어떤 법이 더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이게 여야가 선거법을 합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딜. 노딜을 된다고 하면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저는 뭐 제가 병립형을 주장한 건 아닌데 네.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나온 법안들 보면은 네. 그게 사실은 위헌적인 요소도 많고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좀 의원들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병립형 연동형 이걸 넘어갔고 네. 지금 여야 간의 그 대립 구조를 만드는 가장 큰 건 지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주의를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또는 석패율 제도라든가 또는 네. 이중등록제라든가 네. 이렇게 해갖고서 지역 대결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합의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요. 위성정당을 확실히 막을 방법이 있고 그것을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다 네네. 하는데 법률가로서 뭐가 있을까 하고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뭐 선뜻 떠오르는 게 없는데 혹시 아니, 뭐 저도 그 내용을 듣고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어떤 형태든지 등록을 안 한 경우 비례대표 정당이 지역의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네. 등록을 안 한다고 하게 됐을 때 뭐 무효화 시킨다고 뭐까지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은 네. 정당 설립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방한테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이게. 뭐 네. 명확하게 또 이렇게 홍익표 원대께서 설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건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네. 만약 노딜이 됐을 경우에 네. 준연동형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준연동형이 아니라 완전 연동형으로 갑니다. 47석이. 47석에 대해서는 예, 지난번에 30석하고 17석 예, 조정 의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갔는데 그거는 지난번 선거에만 해당되는 거고 네, 그게 부칙으로 부칙에 규정돼 있었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원칙 본문에 있는 대로 그냥 예. 연동형으로 가게 됐습니다. 47석에 대해서는 연동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니 뭐 여러 다른 군소정당들도 비례 전문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병립형으로 안 가면 위성정당 만들어서 각자 국민들의 선택을 평가를 받는 것 근데 다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 이후에 또 네.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뭐 당 지도부가 며칠 사과를 했었습니다. 위성정당 네.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민주당을 참칭한 민주당 성향의 어떤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뭐 자매정당이라고도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자매정당 쉽게는요. 근데 예. 그건 막을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병립형으로 가면 민주당 자체의 의석수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연동형으로 가면 소위 민주당 플러스 자매정당. 근데 어떤 게 실제로 선거에 예. 유리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은 뭐 서로 입장에 따라서 예.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예.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중도층의 어떻든 민심 위반을 갖다 불러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말해야 할 때는 말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말씀하시는 건 좋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4번 하시고 또 네. 민주당 소속으로 광역단체장 도지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하셨고 대선 후보까지 당 대표도 하시고 대선 후보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당의 최고 어른입니다. 네. 가장 경륜이 높으신 분인데 이렇게 당이 좀 위기에 있을 때 역시 당을 좀 단합하고 또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런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만나시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다른 정치적 행보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분의 살아온 역정이라든가 예. 또는 걸 봤을 때 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뭐 주변 분들이 뭐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민주당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고 당내 민주주의에서 어떤 점들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뭐 지도부가 또 대화하고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게 사실 질문에는 없었는데 하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네네. 게 김용 민주연구원 네네. 부원장 오늘 5년 네네. 예.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고 네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언론의 분석.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좀 아쉽습니다. 뭐 일부 무죄 나오고 일부 유죄가 나왔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유동규 본부장의 이제 진술의 신빙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유동규 본부장 본인이 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뭐 전달자로 돼갖고서 기소됐지만 또 무죄 받았습니다. 무죄 받았어요. 굉장히 뭐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뭐
김용의 공범으로 기소를 해갖고서 받았는데 공범으로 기소해갖고 그걸 무죄밖에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어쨌든 유동규 진술의 일부에서는 또 뭐 신빙성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나눠서 봤다. 예, 나눠서 봤더라고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뭐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돼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항소심에서 다퉈볼 만하고 있고요. 좀 제대로 좀 판단한다고 하면 바뀔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항소심 제대로 판단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으로 갑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 계세요?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 대기 중이십니까? 대기. 예. 오늘 국회에서 그러면은 뭐 A조, B조 조를 두 개 조로 나눠서 예, 농성을 저는 한다, A조에 밤샘 농성한다라고 하는데 예. 윤 의원님도 예, A조에 있습니다. A조. 예. 아니 수도권 사선 의원을 너무 이렇게 막 굴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나아가야죠.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뭐 국회에서 농성하시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내일 지금 정성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재옥, 박강원 두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의사일정에 따라서 내일 탄핵안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윤재욱, 홍익표. 아, 이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홍익표 오기 전에 박강원, 윤재옥 두 분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국회의장실 점거 뭐 등등등 얘기가 많던데 실제로 이거 어떻게 저지하실 계획이세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회의를 한번 이제 본회의 전에 국회의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네네. 중진분들은 가서 이제 설득을 하고 또 이제 초재선 의원들은 밖에서 농성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민주당이 지난번 이상민 탄핵안을 봐라. 결국 9대0 가까이 기각될 게 뻔하지 않냐. 여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다.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습관성 탄핵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회 의상이 뭐가 되냐. 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좀 또 당적을 탈당한 분이니까 대의를 위해서 오늘 본회의 개최를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뭐 요지부동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 입장을 해서 그러면 이제 탄핵안이 보고가 되고 탄핵안에 대해서 이제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에 회부하기 위한 이제 안건을 올렸어요. 네네. 근데 부결됐죠. 네. 압도적으로 부결됐습니다. 네. 우리가 찬성한 게 한 107표고 반대가 177표입니다. 이게 네. 현재 우리 국회 의상이거든요. 네. 정치적 지형이 여당에게 엄청나게 불리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일 수순대로 이제 탄핵안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국회 본관 앞에서 이제 항의 규탄 대회도 하고 철야 농성 또 준비 중입니다. 항의하되 뭐 물리적 충돌까지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게. 물리적 충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선진화법 때문에 현재도 재판받고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 20분 이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동원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그럼 항의는 뭐 강력하게 하시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박성중 의원은 만약 탄핵안 통과되면 이상인 방통위원 1인 비상체제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제 방통위원회 무력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1인 체제로 운영이 되면 그게 이제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빨리 방통위원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한 분만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이제 직무정지 상태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제 12월 말까지요. 네. 이제 그 지상파 방송사 여러 이 방송국들의 제어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게요. 제가 알기로 한 170개 가량 됩니다. 네.
12월 달 그러니까 한 달 내에 그거를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재심사가 이루어지려면 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현재 여야의 정치적인 그 이제 구도, 네. 서로 이런 구도 속에서 그게 되느냐, 그게 되게 힘들겠다. 아니 근데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해가지고 국회에서 추천 빨리 해서 4명 4인 체제로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되더라도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아시다시피 방통위원회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입장에서 어떻게든 잘못된 방송 환경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고, 네네.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총선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그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통위에 이제 한 분 직무 정지당했고요. 두 분이 이제 2대2 구도가 될 거 아닙니까? 세 분이 투표돼도.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 달 내에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불법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12월을 넘고 이 승인 허가 없이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그 방송 사업자가 징역형이나 뭐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때려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에서 묘수를 좀 찾아서 방통위가 좀 제대로 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해드리고요. 예. 자, 오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내가 공관위원장 할 수 있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김기현 대표에게 요구를 했고 김기현 대표가 2시간 만에 칼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오늘 뭐 또 6호 혁신안 내지 않았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위원분들에 대해서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에 나가라. 네. 그 전까지 권고사항으로 하다가요. 예. 이거를 정식 안건으로 이제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일종의 최후 통첩이고 그래서 이거 못하면 나를 공관위원장 해달라는데 네. 정말로 우리 인유한 위원장께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혁신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낸 거는 참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네. 이제 제대로 관철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분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관위원장을 날 달라 했는데 이제 이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래용이나 압박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직까지 이 공관위 구성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얘기도 아직 나오려면은 이제 4달 중순 말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과도한 요구로 보고 아마 칼같이 이제 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는 하셨지만 과도한 요구였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유한 위원장은 비대위 언급하면서요.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원장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김기현 물러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비대위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면 김기현 체제로 총선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예, 비대위 얘기하는 분은 이제 내년 총선을 김기현 대표가 진두지휘할 수 있겠냐 이제 회의감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비대위냐 현 체제냐 보다도 어떤 당과 국정운영의 기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당과 국정운영의 기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어떻게 정립하느냐. 또 대통령하고의 신뢰 바탕 위에서 민심을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하고 또 당의 주도권을 갖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냐.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비대위가 돼서도 그게 안 되면 그게 이제 결국 도끼 객긴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한데 형식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체제로 갈 거냐. 이게 과거 예를 보면요.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이 의원들 자체입니다. 본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장 먼저 느끼기 때문에요. 네. 가장 먼저 의원들이 때가 되면 얘기할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통위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에 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최근까지 17표 안팎으로 뒤지고 있다. 이런 박빙 판세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외교 통상 통으로서 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희가 힘들겠다라고 봤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판세 분석이나 정보 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 이제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어떤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오늘 외통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팀이 됐다. 민과 관이 원팀 돼서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가 유치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희망적인 사고,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wishful thinking을 가졌고 네. 또 대통령이 그것을 정말로 압도적인 관심사로 앞에서 진두지휘하다 보니까 네. 희망적인 낙관적인 보고만 올리지 않았냐. 네. 그래서 우리 그 팀 전체가 일종의 집단 사고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어떤 이 정책 결정 과정을 한번 뒤돌아보자. 네네. 집단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한번 외교 안보 역량을 점검하고 다시 또 체크를 하자, 보완해보자. 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누군가 어쨌든 그 국가대표 축구팀이 게임에서 져도 감독이 경질되는 이런 일도 있는데 외교부 장관이 됐든 뭐 총리가 됐든 또는 뭐 대통령실에 뭐 안보실이 됐든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엑스포 유치돼서 이게 관계 부처. 예.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이제 뭐 박진 장관의 이제 그런 얘기도 알겠습니다. 나오는데 예. 자, 오늘 말씀은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